소리를 듣는데 이게 마음 공부는. 예, 마음 공부입니다 이게. 예, 상근기가 하는 공부죠. 공부가 끝난 사람은 그냥 그 소리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떤 것이 진짜 성인가, 진짜 참마음인가 그걸 모르니까 그것을 늘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나의 본래에 늘 집중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나의 본래를 확인하고 본래 소리를 늘 들으라. 본래 소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군요. 맨날 의식 소리와 몸 소리만 듣죠. 의식 속에 번뇌망상만 그렇죠. 그냥 예. 버글버글. 그죠? 이게 참 문장이 몇 글자는 안 되는데 의미가 엄청 공부할수록 심장한 문장입니다. 이게. 근데 불렀으면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지 무엇이라고 해야 될지 예.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동양에서 유학에서는 이 청과 성을 이런 각도를 본다고 6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돼. 그 자체를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돼. 네, 내면의 소리를 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이게 일 없을 때 공부예요. 이게 미발 공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정 공부, 미발 공부라고 합니다. 이 공부를. 군자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공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매 순간이 공부죠. 정 공부와 동 공부. 이것은 미발 공부라고 해요. 이것은 이발 공부라고 합니다. 고요히 할 때 내가 대상과 만나기 전에도 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 공부, 미발 공부예요. 발동하지 않았다, 나의 의식이. 대상과 만나면 의식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정작용도 일어나고, 그것이 안 일어났다가 미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움직였다는 건 뭐냐? 나의 의식과 감정,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이발이에요. 이미 발동해버렸다, 움직여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내가 아직 대상하고 만나기 전이에요. 그때 나의 본래성을 이렇게 확인하고 늘 유지해 나가는 공부가 계신호, 기소, 부도며 공구호, 기소, 불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계속 이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정이 동으로 바뀌어요. 외부 대상을 의해서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의식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정의 상태가 계속 온전히 이것이 본래 상태가 유지됐으면 이렇게 동이발을 했을 때 금방 이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좋으면 유지하고 좋지 않으면 그것을 제거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 있다. 그러냐 그러면 이 상태에 있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그것을 판단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동과 이발 상태에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인식해야 제대로 되는데 여기에서 인식을 하니까 실천을 하니까 제대로 된 리가 만만. 이게 이렇게 움직였다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 공부, 미발 공부. 그 공부가 계신 공부 공부입니다. 본래 상태로 돌아가다. 본래를 늘 확인해라. 그 상태에서 대상을 만나면 이제 동으로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대상을 인식해 나가면 돼요. 옳은 것은 하고 싫은 것, 옳지 않은 건 탁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 공부를 책 공부라고 그래요. 본래성을 확보하는 것, 근본을 인식하는 것, 근본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근본을 터득하는 것. 그게 책 공부입니다. 책. 이것을 명공부라고 해요. 작용, 현상. 네. 본질이 뭔가, 본질을 아는 것, 본질을 유지해 나가는 것. 책 공부.
책 공부. 체. 책 체. 공부. 네, 강조가 있습니다. 체 공부입니다. 그다음 이건 작용이에요. 현상, 작용, 응용, 실천. 이건 동일 때 이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성리학에서 쓰는 기본 용어입니다. 이게 전 공부, 미발 공부, 체 공부, 동 공부, 이발 공부, 용 공부. 이것을 하나 더 넘어가면 이것을 조냥 공부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조냥, 마음을 보존하고 성을 기르는 그 본래성 위주로. 그 다음에 이 동 공부를 성찰이라고 합니다. 움직였으니까 그것이 뭐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찰입니다. 조냥, 성찰. 그 요즘에 말하는 그 영상이나 이런 이거의 전부 이쪽이요. 성찰. 그러면 그거 저는 딱 그 전공부가 영상 이런 건가 네, 똑같아요. 똑같아.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 예전에 우리 유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공부, 전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전공부는 예전 유학자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예전 유학자들은 이걸 마음 공부라고 했거든요. 이 마음 공부하는 게 그분들은 경이었어요. 경을 읽는다고? 아니 공경하는 공경 경자 있잖아요. 공경한다고? 예. 그래서 한 생각에 집중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한 생각에 집중했는데 다른 삿된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채서 탁 끊어내요.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을 늘 정갈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네. 그때 다 이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예. 이렇게 예. 눈을 좀 지그시 감고 예. 내 생각에 집중해가지고 예. 뭐 삿된 생각이 들어오면 딱 그것을 딱 끊어내면 네, 끊어내고 예. 그게 조냥 공부라. 그리고 한 생각이 딱 일어났잖아요. 그게 성찰 공부 알아버린 게. 그럼 알았으니까 끊어내잖아요. 그럼 본래 상태 유지했으니까 그게 조냥이에요. 이게 성찰과 조냥은 동시에. 근데 조냥은 체 중심이고 본래성을 이렇게 길러나가니까 성찰은 용 중심이에요. 그 일어나는 것을 알아채니까 조냥 성찰. 근데 윗바사나가 뭐겠어요? 이 성찰 위주죠. 가나사는 뭡니까? 이 조냥 근본이 뭔가 이쪽으로 이제 많이 치중을 하죠. 상대적으로. 이 두 개를 동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사 했을 때 이 성찰 공부 같은데 성찰 공부가 아닌 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화두를 생각해서 답을 내지 마라. 생각해서 하는 것은 성찰이에요. 이게 숨을 바라보거나 숫자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 의식이 변하거나 내 손 이거 하나를 계속 관찰한다거나 의식 변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은 성찰 공부거든요. 근데 이 화두 공부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답을 이 화두 하나만 일념으로 이렇게 주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찰 공부 같아요. 딱 보면 그걸 보라고 그러니까. 근데 답을 생각으로 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화두 공부 본질로 들어가면. 그럼 어느 순간 그것이 집중이 돼가지고 탁 깨져가지고 이게 환히 열린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계신 공부가. 근데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불교 설명이 다르고. 거의 불교하고 뭐 좀 같네. 비슷하네. 불교뿐만 아니라 여타 그 수행법도 들어가면 전부 설명이 조금만 다를 뿐이지 이 측면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이 다르거든요. 용어 같은 거. 그 다음에 방법론이 달라서 그러지.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체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의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게. 왜냐하면 여기는 의식이 떨어져야 가는 세계니까. 근데 이건 의식으로는 못한다. 체험해야 쓴다. 실제로 내가 해야 쓴다. 그래서 공부가 붙습니다. 실제로 하는 게 공부니까.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 예.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있어요? 예전 분들은 아침에 해 뜸이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는 그렇게 계시잖아요. 출타하는 이게 사유력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채서 탁 끌어내고
그다음 그 상태를 쭉 유지하면 그때 조약입니다. 다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알아채서 탁 끊어내버리면 성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찰은 뭐가 있냐면 어떤 주제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오직 이 상태에서 마음이 본래 상태에 간 상태에서 잡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주제 하나만 놓고서 체화용을 계속 해야 되는 것도 성찰이에요. 성찰은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일어나는 것을 알아채가지고 성찰, 실제로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딱 끊어버리는 것 조냐, 그런 성찰 하나와 그 다음에는 어떤 사태가 있으면 그것을 놓고서 채용을 생각하는 그게 성찰 공부. 늘 이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성찰은 알겠는데 예. 저 정공부 저거는 그래서 그거- 학자들도 그거- 그래서 이것은 쉽게 이해하는데 예. 이거 이해가 어려우니까 도대체 이것을 그렇다면 이건 다름직인데 어찌게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단 말이냐. 일단 사유를 하면 정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어찌게 여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예. 이건 공부할 수 없다. 주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초기하고 후기하고 공부론이 다르거든요. 나중에는 두 개를 다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체득 단계예요. 체득했다고 해서 말로 쉽게 나오냐 끝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견도 많아요. 여기까지는 사유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발 붙이기가 어려운 세계입니다. 일단 사유한다 그러면 정이 아니니까. 그렇죠. 동의. 예, 동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태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 없이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걸 계속 하잖아요. 그게 정보인데. 그러잖아요. 그 생각 없이 계속 일이 되지 않습니까? 몰입해가지고. 둘이 아닌 상태로. 몰입단계로군요. 예. 몰입단계. 그게 정이에요. 몰입을 뭐 사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예. 뭐 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예. 그 단계가. 그러니까 그게 미발 상태예요. 그 의식이 발동하지 않았지만 실전이 있잖아요. 그게 유지무료라는 겁니다. 이게 저 체험이 없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체험 단계죠. 그것은 유지무료는. 이제 그 예를 하니까 좀 더 쉽죠. 예, 사로 분별작용은 없지만 내가 계속 쫙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태를 내가 있는 그대로 훤히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지는 거 없이 그냥 탁 돼버리는 거죠. 유지무료. 그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상태가 되면 언능 이거에 다 됩니다. 막현호운하며 막현호민이 고로 군자는 신기독연이라 어두운 것보다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작은 것보다 드러남이 없으니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한다. 여기는 숨겨진 곳 작은 일 이래가지고 현상으로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심상으로 설명하는 게 일단 더 타당합니다. 앞에는 성이라고 넣으면 이것은 심으로 넣은 뜻이에요. 아까 의식했을 때 의식으로. 그렇게 해야 이 중용이 제대로 이해됩니다. 그만큼 중용을 이런 걸 강의를 딱 들어보면 강론을 들어보면 그분의 그 중용의 이해도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읽어낼 수 있어요. 이 대목 같은 거 딱 보면 개신 공부와 이 현연 이런 거 들어보면 딱 압니다. 수준이 얼마나 안으로 침잠하셨다 아니면 안보다는 밖으로 공부를 하시구나 이걸 압니다. 중용은 내면 공부입니다. 다른 공부는 다 외면 공부거든요. 근데 맹자 때부터 내면 공부로 들어와요. 중용에서 내외를 관통시켜 버립니다. 근데 내외를 관통하는 게 밖에서가 아니라 내 본래 자리에서 내외가 관통되니까 성자리는 내외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확인이 안 돼요. 안으로. 그래서 내 성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대상을 만나나 그러면 의식과 실천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형체도 없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의식화 되냐 그러면 성보다는 더 몸에 비해서는 형은 없지만 이미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것은 은 대신에 현입니다. 드러난 현자. 드러난 현자. 앞에가 있네요. 예, 있어요. 이 은과 반대되는 글이 이 현자예요. 그럼 미에 반대되는 글이 뭐겠습니까? 은, 현, 미, 금이죠. 그것이에요. 네, 클 것자, 작을 것자. 네, 은, 현, 그, 미. 이렇게 형상화되는 것, 유화화되는 것들은, 형을 갖는 것들은 현금입니다. 형상화되는 것들은.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분명 있기는 있지만 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체화되는 것에 비하면 은이에요. 안 보여요. 형상화나 현, 하나에 드러나 버렸고, 그렇지만 마음은, 아니, 의식은 작동은 했는데, 은이에요. 그게 은입니다, 은. 이게 숨겨진 곳, 이건 안 맞아요. 이건 지금 형으로 말한 거거든. 해석이. 이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하면 괜찮지만, 내용하고는 안 맞는 일입니다. 또 이것이 이게 드러나 버리냐 그러면 눈에 확 보이니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지만 작용은 했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겁니다. 이걸 합쳐서 음미하다고 그래요. 그러지만 있어요. 작용하고 있어요. 눈에 직접 안 보이니까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음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냐 그러면 음미합니다. 근데 그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것이 현현. 은하고 미한 것보다 드러난 것이 없다.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이 없다. 말과 행동은, 특히 행동은 더 눈에 현 겁니다. 말은 상대적으로 가운데 단계고 의식은 상대적으로 제일 안 단계죠. 근데 말과 행동보다 어떤 것이 더 현현하냐? 역설이 질립니다. 보이지 않는 이것이 더 말과 행동보다 드러난다. 왜? 이것이 말과 행동을 일으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은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보이니까 이것이 더 드러나 현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현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리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진리의 작용에 불과해요. 작용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모르니까 거꾸로 사는 거죠. 아주 정말 훌륭한 말입니다. 내 마음보다 더 환히 드러나는 건 없다. 말과 행동은 숨길 수 있지만 숨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구조를, 존재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말을 틀렸다고 그러죠. 근데 존재의 구조를 아는 사람은 이거야말로 진리라고 손뼉을 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쉬우라고 공간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환하지 않습니까? 환하기 때문에 집중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잘 보이냐? 저는 구설적이 햇빛 안 비치는데 불빛이 안 보이는데 저기 은이지 않습니까? 저런 데가 제일 잘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것에 비해서 저것은 쬐끈하잖아요. 저것이 제일 눈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환한 데 있을 때 보냐 그러면 하나가 어두워요. 그럼 어두운 데가 클로즈업 됩니다. 막혀놓은 현상적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방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머리카락은 작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면 어째 그렇게 잘 보인가요? 막힌 봅니다. 체형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 전부 다 이 논리는 통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 세계가 아니라 이 마음 세계를 주로 설명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그런 한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제대로 성으로 발현되면 말과 행동이 좋아서 결과가 좋지만 그것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면 결과는 호리지차 천리죽이라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내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밝은 생각이 일어나냐 어두운 생각이 일어나냐 솔성의 생각이 일어나냐 아니면 의식이나 몸에 따르는 생각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살피는 게 신기도계입니다.